밤이 깊으면 찾아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낮에는 바빠서 미뤄둔 생각. 나는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그 끝은 어떤 모습일까? 나이가 들수록 그 생각은 조금씩 가까이 다가옵니다. 오늘 밤은 그 생각과 마주 앉아봅니다. 도망치지 않고 담담하게. 안내자는 2300년 전의 철학자 에피쿠로스입니다. 그는 죽음을 정면으로 바라보고도 평온하게 웃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비밀을 함께 들어보세요. 에피쿠로스 하면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쾌락주의자, 먹고 마시고 즐기라는 철학자.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정작 그의 밥상은 빵과 물이었고 치즈 한 조각이면 잔치라고 했습니다. 그가 말한 쾌락은 향락이 아니라 고통 없는 평온한 상태였습니다. 몸에 고통이 없고 마음에 불안이 없는 것. 그것이 그가 평생 추구한 전부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바라는 노년의 모습과 정확히 같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에피쿠로스는 아테네 외곽에 작은 정원을 사서 학교를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정원이라 불렀습니다. 화려한 강당도 높은 단상도 없었습니다. 채소를 기르고 빵을 나누고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곳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드물게 여성도 노예도 함께 배웠습니다. 그는 세상의 소음에서 물러나 조용히 사는 삶을 권했습니다. 숨어서 살라는 그의 말은 도피가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소란한 광장보다 고요한 정원. 당신의 정원은 어디인가요? 그의 사상은 대부분 사라졌지만 편지 몇 통이 살아남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제자 메노이케우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젊은이에게도 늙은이에게도 철학은 늦지 않았다고 그는 씁니다. 행복해지는 공부에 정년은 없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건강해지는 일에는 너무 이른 때도 너무 늦은 때도 없다. 이 편지의 한가운데에 오늘 밤의 주제가 들어 있습니다. 바로 죽음에 대한 문장입니다. 그는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놀라운 단언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좋고 나쁨은 모두 감각의 일인데 죽음은 감각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느끼는 내가 없는 곳에는 고통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어둠을 정작 우리는 겪을 수 없습니다. 태어나기 전의 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 긴 시간이 아프지 않았듯 그 이후의 시간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내가 있는 동안 죽음은 없고 죽음이 온 순간 나는 없다. 그러니 산 자에게도 죽은 자에게도 죽음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죽음과 같은 방에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만나지 못합니다. 만날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하며 오늘의 잠을 설칠 이유가 있을까요? 죽음은 삶의 반대말이 아니라 삶의 바깥에 있는 말입니다. 삶 안에는 오직 삶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죽음 자체가 아닙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입니다. 겪지도 않은 고통을 상상으로 미리 당겨 쓰는 것입니다. 에피쿠로스는 이를 헛된 공포라 했습니다. 닥치지 않은 일로 오늘을 망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던 밤을 떠올려 보세요. 두려움의 대부분은 결과가 아니라 기다림 속에서 자랐습니다. 미래의 어둠을 오늘로 끌어오지 마세요. 오늘은 아직 환합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풀려나면 삶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에피쿠로스는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가장 긴 삶이 아니라 가장 즐거운 삶을 택한다고. 음식도 많은 것이 아니라 맛있는 것을 고르듯 말입니다. 남은 날을 세며 초조해하는 대신 오늘 하루의 맛을 음미하는 것, 따뜻한 국 한 그릇, 창으로 드는 오후의 볕, 오래된 사람과의 짧은 통화, 삶의 가치는 길이가 아니라 이런 순간들의 밀도에 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욕망을 구분했습니다. 자연스럽고 꼭 필요한 것, 자연스럽지만 없어도 되는 것, 자연스럽지도 필요하지도 않은 것, 밥과 물과 잠자리는 첫 번째입니다. 진수성찬은 두 번째입니다. 명예와 사치는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만 챙겨도 사람은 행복하다고. 부족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더 바라서 불행한 것이라고. 이미 가진 것으로 충분한 사람에게 노년은 결핍의 계절이 아닙니다. 홀가분해지는 계절입니다. 에피쿠로스가 남긴 말 중 가장 따뜻한 것은 우정에 관한 말입니다.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우정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정원이 학교이자 집이었던 것도 그곳에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관계는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는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친구의 수가 아니라 마음 놓고 침묵할 수 있는 한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라도 있다면 당신의 정원은 이미 충분합니다. 오랜만에 그 이름을 떠올려 보세요. 에피쿠로스가 꿈꾼 최고의 상태는 아타락시아,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바람이 자고 물결이 잔잔한 저녁 바다 같은 마음. 그 마음은 소유에서 오지 않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내려놓고 헛된 욕망을 걸러내고 곁에 사람을 아끼는 데서 옵니다. 모두 돈이 들지 않는 일들입니다. 젊음도 필요하지 않은 일들입니다. 오히려 살아본 사람일수록 더 잘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평온은 노년의 특권일지 모릅니다. 에피쿠로스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몹시 고통스러운 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그가 남긴 편지에는 뜻밖의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오늘은 내 생애 가장 행복한 날이다. 몸의 고통 이로 친구들과 나눈 대화의 기억이 기쁨으로 차올랐기 때문입니다. 죽음과 화해한 사람은 마지막 저녁마저 이렇게 보냅니다. 두려움 대신 감사를 세면서, 잃을 것 대신 누린 것을 세면서, 그것이 이 편지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이야기가 끝나갑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있는 동안 죽음은 없다. 이 오래된 문장들이 오늘 밤 당신의 베개맡을 지키기를.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 살기 위해 이 편지를 읽었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또 하루의 삶이 도착해 있을 것입니다. 그 선물을 천천히 뜯어보세요. 이 낭독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으로 다음 밤에도 함께 해주세요.
고요하고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